간밤에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 하락으로 저금리 기조 지속에 대한 관측이 더욱 강화되면서 저금리 수혜주인 은행주와 상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45% 오른 1,733회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살림살이를 하는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100명 중 15명 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종목인 석유 제품 수출이 1년 전보다 0.7% 감소해 약 3억 3천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이 감소하기는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현행 부피 단위의 도시가스 요금을 2012년 1월부터 열량 단위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피당 열량은 적어져 요리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요금은 소폭 내릴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정말 속이 다 시원했었죠. 장 마감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코스피가 쭉쭉쭉 올라서 1680선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두 달 만에 최고치라고들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에서 모두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도 호재였고요. 우리 새롭게 부임한 한은 총재의 경우에도 비둘기파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모두 안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증시가 MSCI에 곧 있으면 편입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외국인들로 하여금 강하게 사주게 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천억 원대 현물을 사주었고 선물도 4천 개 가까이 사면서 프로그램도 5천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외국인 모두 올 들어 최대 규모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FOMC 저금리 기조에 이어서 말이죠. 간밤엔 생산자 물가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금리 기조가 점점 굳어질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더 강해졌었는데요. 다우는 7일째 상승을 한 셈이 됐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모두 다 올랐습니다. 전일의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일본 증시의 정책금리 동결이 있었죠. 때문에 일본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3천선을 드디어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고 대만도 중화권으로 함께 중국 분위기 따라서 올랐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양시장 마감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가 1682포인트로 2% 이상 급등했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220선을 거의 두 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마감 지수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테마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보는 투자의맥 시간입니다. 특징주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투자증권 골드넛 WMC 지점의 이창욱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를 통해서 특징주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뉴스를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저가형 SSD가 그 보급형 PC에 확산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100 이하의 그 SSD가 이번에 보급형 PC에 출시되면서 상당히 SSD의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앵커님께서는 SSD와 HDD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SSD가 그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건 아는데, 예, 그런 질문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고 HDD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약자로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HDD에서 SSD로 왜 넘어가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HDD에 비해서 SSD가 그동안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빠른 전산 처리와 그다음에 가볍고 충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급이 안 됐었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컸던 게 용량과 그다음에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량 대비 가격이 상당히 HDD가 쌌었고 SSD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매우 기술 발달과 낸드 플래시의 기술 발달과 그런 부분들이 함께 돼가지고 보급형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SSD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 정도가 지금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 쪽에서의 점유율을 차지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정도 가까이 올라갈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가형 SSD가 많이도 지금보다 더
이제 PC에 탑재가 되면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갖고 나오신 뉴스의 골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이 SSD 관련한 수혜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STS 반도체, 그다음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프롬30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요. 네. 일단 뭐 다들 아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SSD에 가장 주요하게 필요한 부품이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네.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을 살펴보면 뭐 당연히 모두 다 아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STS 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다음 패키징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프롬30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예. 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말씀하신 거가 한 종목이 한 3종목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최대 수혜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오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SSD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모습이 보였는데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살펴보자면 반도체 후공정이나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의 성장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SSD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접근을 하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이 업체들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패키징이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주목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SSD 같은 경우는 같이 하죠. 근데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너무 이제 업황이 좋다 보니까 네. 투자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패키징 사업부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이제 증가할 부분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 SSD는 추가로 거기에다가 뭐 달리는 말에 뭐 채찍을 가해주는 단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반도체 패키징 업체로서의 그냥 수혜가 일단 가장 크게 예상되고요. 예. 그 다음에 SSD 쪽을 살펴보자면 퓨전 아이온이라는 미국 SSD 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로서는 독점적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계약을 맺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SSD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더 다시 설명을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인데요. 딱 회사가 좋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뭐 우상향하는 뭐 정배열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프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뭐 그냥 깔끔하죠. 상당히 뭐 전체적으로 뭐 60일선 타고 올라간다고 보실 수 있는데 네. 60일선 타고 그냥 쭉 가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승세는 꾸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급상승 이후에 박스권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박스권이 좀 이제 뭐 박스권 상단을 이 추세선 전체적인 부분들과 함께 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뭐 충분히 이어지는 상승세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2010년도 매출액이 거의 2,600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이 한 257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약간 뭐 그렇게까지 비싼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 돌파하면서 8,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표가 매수가 자체는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눌림목 주면 항상 사주면 가장 뭐 좋은 부분이겠지만 뭐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런 박스권 돌파하는 동안에 약간 눌려줄 테니까 이 정도 수준 7,100원인데요. 7,100원 수준에서 이제 매수를 뭐 강하게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충분히 천천히 분할해서 매수하면서 네.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추세적인 부분들에서 추세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1선인데 21선 자체를 깨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깨고 간다면 조금 더 횡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1선 깨면은 뭐 손절매 잠깐 하면서 다른 종목들 보고 네, 그러다가 21선이 지금 예. 6,800원 그렇죠. 정도죠. 네, 그래서 이때를 손절매를 또 라인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고점 돌파 이후 한 8,000원 정도
수준을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하는 업체인데요.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그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면서 이 종목을 꼽았었던 그런 리포트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지금 차트도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한번 담아보면 8,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STS 반도체를 볼까요? 아니면 프롬30를 볼까요? 프롬30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롬30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장비 SS도 좀 마찬가지지만 반도체에서도 검사 장비 회사예요.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의 반도체의 미세 공정으로서의 전환과 그런 투자들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관련주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함께 이제 다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프롬30 같은 경우는 지금 랜드 플래시 쪽에 더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랜드 플래시 검사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SSD 역시도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SSD 패키징 한 이후에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뭐 이런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의 수혜가 분명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30 같은 경우에 이제 그 TF4000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거 네. 랜드 플래시 검사 장비인데 요것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거의 일본 회사 두 군데와 우리나라 이제 프롬30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시작을 거의 과점하고 있어요. 근데 네. 16% 정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 모델이 이제 출시되면서 좀 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SSD에서도 그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에서도 분명히 프롬30의 장비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차트 보면서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롬30 같은 경우는 뭐 급상승 이후에 뭐 자연스럽게 유증 발표하면서 조정을 받아줬어요. 네. 뭐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유증 잘 마무리되면서 네. 시장 종목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지금 프롬30 같은 경우는 하나 마이크론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상승 이후에 뭐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정을 받았었는데 뭐 쌍봉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 뭐 거래량이 조금만 더 수반되고 이제 약간 눌림목이 이제 주어져가지고 조금만 밀려준다면 뭐 가장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뭐 따져주면 고마운데 뭐 빠져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부터 뭐 편안하게 분할해가지고 접근하시면 가장 편안하게 종목 자체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매수는 지금 4,900원 수준에서 뭐 분할해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목표가는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어차피 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얼마까지 가냐 안 가냐 이건 좀 따지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네. 그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은 매출이 뭐 597억, 영업이익이 77억 정도 나옵니다. 2010년에. 2011년에는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6,000원, 고점 돌파하고 6,000원,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한 7, 8,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켜보면서 그 아까 지금 신제품 출시되면서 그런 것 공급되는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뭐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 이것도 역시 21선을 좀 손절 라인으로 좀 생각하고 뭐 있고요. 4,500원 예, 정도 조금 못 되는. 예.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는 지금 당장 뭐 고점 정도 수준인 6,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낸드 수요 확대에 따라서 주력 제품 계속해서 본격화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프롬30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증자 물량보다는 실적 기대감이 더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면은 글쎄 우리 이창욱 과장님은 이 IT 관련 부품주에 뭔가 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혹시 두 번째 뉴스도? 네, 비슷합니다. 예. 정확하게 보셔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IT 쪽이 가장 영업적인 부분에서 매출 증가율이라든가 영업 실적이라든가 이익률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아직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좀 약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IT 쪽의 어쨌든 성장률에 좀 약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서 네. IT 쪽에 지금 현재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3D TV가
그 해외 언론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네. 그런 기사입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제가 그 기사를 뭐 워낙 많은 곳에서 일단 주목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들 내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풀 HD TV, 3D TV가 지금 전 세계 해외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까지도 와가지고 좋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만큼 좋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것도 또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그 또 질문하시려고요. 예, 3D TV가 LED TV일까요, 아닐까요? 3D TV요. 왠지 일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네. 예, 3D 아닌가요? TV는 거의 LED TV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네, 맞았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 일본의 3D TV에 대한 강한 공세에 대한 부분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쪽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서 이제 좀 약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LED TV를 그 전에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LED TV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360만 대가 이제 매출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중에서 280만 대를 삼성전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LED TV 시장 자체는 이미 국내 업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많이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에서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일본 업체에 비해서 국내 업체가 LED TV를 장악했다 볼 수 있는데 왜 일본 업체들이 3D TV를 갑자기 뜬금 올해 세스에서 들고 나와서 막 네. 선풍적인 인기, 물론 아바타라는 뭐 그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예.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를 들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D TV가 LED TV보다 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뭐 기술력이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보통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뭐냐면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LED TV에 네. 3D 기술이 접목된 거지. 뭐 3D TV가 패널 자체가 뭐 다른 3D TV 전용 패널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LED TV에 3D 기능이 부과되는 한마디 말해서 뭐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스테레오 그다음에 옛날에 모노 스테레오 그다음에 돌비 시스템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옛날에 뭐 모노 스테레오 듣다가 돌비 시스템이 생겼다고 해서 무슨 이 라디오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기본적인 라디오에 그냥 그 시스템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D TV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일본 회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3D TV를 막 외쳤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시장 자체에서 이미 지고 있는, 그러니까 LED TV 시장에서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기술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기술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3D TV가 LED TV 한 단계 더 나은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을 보통 많이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뭐 LED TV가 기본적인 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3D 기술이 조금 앞선다고 해서 중요한 건 화질이 LG전자, 삼성전자가 잘 나와준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3D 뭐 기술이 들어가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런 네. 것들 해가지고 추후에 그냥 LED 화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과 그런 것들로 볼 때는 삼성전자의 3D LED TV는 상당히 더 경쟁력이 올해 한 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자, 제가 마치 그 과학 시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예, 학생이 된 듯한 오래간만에. 근데 굉장히 좋은 정보였습니다. 예. 어쨌거나 뉴스는 뭐 삼성전자가 3D LED TV에 이제 공략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또 어떤 기업들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LED TV가 잘 팔리면 네. 당연히 삼성전자의 벤더들이죠.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 한 해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 계획을 발표할 때 LED TV의 그 판매 대수를 1,500만 대 정도를 지금 경영 계획을 잡았어요. 네. 요즘에 이제 얘기들 나오는 건 한 2천만 대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 물론 이제 가이던스를 낸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도 이제 흘러나올 만큼 네. 상당히 뭐 강한 부분이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안 갔습니다. 밴더들 삼성전기라던가 뭐 이런 관련 LED 밴더들이 상당히 주가들이 별로 생각보다는 안 갔어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500만 대를 매출하겠다고 이제 했던 삼성전자의 1월달 LED TV 시장의 LED TV의 매출을 살펴보면 한 7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70만 대 12달 하면은 거의 1000만 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경영에 상당히 큰 차질이 있는 거죠. 이제 상당히. 근데 왜 그랬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다
횡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좀 많이 됐던 거죠.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을. 네. 그래야 부품주들도 갈 텐데. 네. 네. 의심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깊숙하게 들어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수요가 없어가지고 LED TV 매출이 안 됐느냐라는 건데요. 만약에 진짜 수요가 없어가지고 LED TV가 판매가 안 돼서 매출이 70만 대밖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종목들 무례지는 거죠. 다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탐방들로 가고 이제 이 부품 업체들 사장님들 좀 만나 보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수요는 당연히 이제 계속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360만 대 전 세계 매출이었 360만 대 매출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만 1,500만 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부품 재료들이 쇼티지가 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파이어 인got, 그다음에 웨이퍼, 그다음에 도광판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LED TV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캐펙스를 되게 많이 부분들이 늘려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3월부터 그런 매출들은 계속적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부품주들은 LED 부품주들은 상당히 주가가 어떻게 갈 건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품이 없어서 오히려 많이 못 팔았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그런 같아요. 접근이 좀 수요가 없어서 안 팔렸던 예, 게 예. 아니라. 예, 어쨌거나 그 결론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부품주.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 계속 그 앞에 서두에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진짜 본론 좀 빨리 네네. 얘기를. 일단은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살펴보면 가장 수혜주는 당연히 삼성전기입니다.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뭐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아마 낼 겁니다. 음. 지금 올해 그냥 예상되어 있는 이제 실적 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 LED 사업부에서 LED TV 부품 산업부에서 거의 한 3,300억 정도 수준의 그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MLCC 쪽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든가 그쵸.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MLCC 쪽에서의 그 수익도 상당히 강하게 나와서 2,800억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에 한 8,0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LED TV는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당연히 사람 모두 생각할 겁니다. LED TV나 스마트폰은 이게 사라지는 그런 쪽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그런 쪽이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 하나를 또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기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진짜 오래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네, 횡보를 진짜 오래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크게 횡보했던 구간이 길어질수록 다음에 레벨업 되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거래량 실려주면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 이후에 뭐 매출 나와주는 것들 보면 가장 뭐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지금 현재 가격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요. 매수하기에. 그리고 손절은 뭐 좀 95,000원 전 저점 정도 수준인데 네. 9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밸류에이션상 좀 생각해봐도 12만 원 정도는 뭐 강하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전고점 수준이 11만 원 정도 생각하고요.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돌파하면 12만 원은 가볍게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엄청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전기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전고점까지는 일단은 가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까지 해주셨고요. 자, 이제 LED TV 관련 수혜주 하면 사실 요즘에 또 요 며칠 반짝했어요. 루멘스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설명을 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루멘스 자체 회사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향 20%대의 점유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30%까지 올라가 주기를 바랬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20% 매우 보수적으로 20% 정도 점유를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런 쪽과 함께 해가지고 LED 조명이나 자동차 조명까지도 지금은 그렇죠. 사업 부분들은 좀 이제 계속 넓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광판 쪽에서의 쇼티지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 방식의 도광판을 지금 그 자회사인 토파지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900억 정도 진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지분법 이익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상당히 괜찮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좀 약간 더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비슷합니다. LED TV 관련주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렇게 네.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죠. 지금 현재. 네. 이게 전부 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인데 네. 이것도 역시 그렇군요. 지금 루멘스 같은 경우 3월에 중국의 권산 공장도 추가로 그 양산이 되기 시작할 거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이후에 그 매출 나오는 것들 이제 계속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홀딩하신 분들은 조금 더 그럼 사봐도 좋겠네요. 어차피 박스권인데요. 그렇죠.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밀리면 사는 그런 방식이 가장 좋았는데 일단 네.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정배열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장 뭐 크게 N자형으로 21선 N자형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3, 4분기가 아니라 3월 이후에 1, 4분기 실적 나오고 2, 4분기에 가이던스 나오는 것들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싶고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뭐 전체적으로 저점 깨고 내려가면 항상 모든 주식은 그렇습니다. 전저점 깨고 나가면 뭐 급격한 상승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 9,000원 정도 수준을 좀 손절가를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올라가면 한 12,000원 정도 밸류에이션 보고 가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자, 왠지 그 삼성전기라든가 루멘스는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예. 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3D LED TV 해외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련 수혜주로 저희가 삼성전기 그리고 루멘스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앞서서 저가형 SSD가 이제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에 한해서 하나마이크론과 프롬30를 수혜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우리투자증권 골드넛 WMC 지점 이창욱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8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3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667포인트에서 출발한 건데요. 어제 1682포인트에서 끝났던 걸 기억하시지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글로벌 증시와 상관없이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나타날 듯 싶습니다. 자, 그러나 코스닥은 오히려 어제 좀 조용했던 것만큼 차분차분 한 계단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동시효과에서 들고 있는데요. 524포인트 정도에서 코스피와는 달리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강하게 사면서 코스피가 급하게 많이 올랐던 만큼 역시나 오늘 하락하고 차익 실현 매물도 코스피 쪽에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 대목인데요. 자, 어제 삼성전자가 정말 무섭게도 4.3%나 급등해서 79만 8천 원에 끝이 났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 10,000원 돈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가 마이너스 1% 이상, 현대차, 한국전력 어제 2% 이상씩 올랐던 종목들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는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1% 이상의 내림세 그리고 어제 4% 가까이 급등했던 KB금융도 오늘 2%에 준하는 내림세를 출발 상황에서는 보여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어제 괜찮은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말이죠. 거의 2% 가까운 상승이었는데 오늘 더 이상 밀리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LG전자는 그러나 강보합 정도에서 견주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1% 이상 내림세, LG디스플레이는 아직은 좀 방향성을 알기 힘든 그런 시점인데요. LG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조용하다면 LG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어제 4% 이상 급등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 안 나오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또한 더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38,500원 이상도 터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하이닉스도 어제 2% 이상 올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급하게 블록제일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죠. 1% 가까이 내리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어제 좀 약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가 예고됩니다. KT도 역시 오늘 SK텔레콤 가운데 좀 조용하면서 오늘도 통신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놀랍게 또 5%, 6% 가까이 급등했었던 우리금융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지만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약보합 정도로 출발하면서 15,000원 선은 지킬 것 같습니다. SK에너지가 1% 가까이 이상 밀릴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SK에너지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모두 1% 이상씩 약세 출발이 예고가 되고요. NHN과 신세계는 무려 2% 이상의 약세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2% 이상, 롯데쇼핑도 2% 이상, 오늘 유통주도 일단 대장주 두 종목이 모두 다 내림세로 출발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대한생명이 8,900원 정도로 어제보다 소폭 오르리라는 예상이 들고요. 삼성전기 저희가 좀 전에 한번 차트를 봤었는데 10만 3천 원 정도는 매수 가능하다 했었는데 오늘 10만 4천 원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1672포인트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코스닥도 짧게 한번 분위기만 볼까요? 자, 서울반도체가 어제 나흘 연속 올랐었는데 오늘도 닷새째 오르면서 4만 원 넘길 것 같습니다. 어제 4만 400원에 끝났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약간의 상승이 느껴집니다.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모두 강보합 정도이고요. 태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다음도 1% 이상 밀리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많이 오른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3월 18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1680 찍고 이제 조금 더 가보나 이제 박스권 얘기를 안 하나 했었는데 오늘 동시호가 상황에서는요. 코스피가 15포인트 이상이나 밀릴 것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개파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만 좀 약한 모습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네, 현재 코스피가 8포인트 정도만 그래도 하락해서 167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오히려 올라서 524포인트. 일단 분위기 자체는 동시호가 상황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가운데 코스피는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괜찮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리면서 출발하고 있지만 말이죠. 지금 1, 2, 3, 4, 5, 6, 7일까지는 모두 다 내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보합이 아니라 약보합 정도에서 다 보합돼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낙폭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2% 이상 밀리면서 22만 7,500원. 그러나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진 않는군요. 어제 4% 이상 급등한 걸 감안해보면 이 정도는 괜찮다 싶습니다. 79만 5천원, 6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55만 8천원 유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과 신한지주도 일단 많이 살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는 일단은 보합이고요. 네, 지금 약세로 약간 돌아서고 있는데 시총 한 5위 종목까지는 약보합 정도로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 그나마 코스피를 지켜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장 열린 지 약 한 1분 30초가 지났는데요. 1680으로 코스피가 더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방향성을 알 수 없다 하겠는데 LG전자, LG화학 모두 플러스를 달고 있고요. 동시호가 상에서 유일하게 LG그룹주 중에서 강했었던 LG디스플레이는 1% 이상이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 플러스를 다는군요. 아까 동시호가 상황과는 좀 반대 상황인데요. KT는 그러나 아직까지 좀 내림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금융이 어제 5% 이상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15,400원 놀랍군요. 신세계, 삼성물산, 롯데쇼핑 모두 다 약세지만 동시호가 상황만큼이나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모두 약보합권, 보합권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보합. 일단 보합세가 많지만 떨어지는 종목의 낙폭이 크지 않은 것이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NH는 1% 이상 밀릴 뿐 모두 다 약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은 오늘도 플러스를 달면서 8,88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10만 4천원이네요. 자, 코스닥도 분위기를 한번 보죠.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뭐 다 보합입니다. 소디프 신소재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SK컴즈가 1% 이상 내리고 서부트럭터미널이 1% 이상의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스 디지텍에 대한 실적 개선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1.7% 이상의 괜찮은 상승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루멘스를 한번 봤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뛰어버리네요. 이때 정도의 매수세를 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돼버렸다 하는 마음에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 이상 오늘 아침에 일단은 급등하면서 9,86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놀랍게도 1포인트도 채 밀리지 않은 1,682 어제 종가와 앞자리 숫자는 같네요. 네, 현재 장 열린 지 약 한 3분 만에 코스피가 거의 어제 종가만큼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출발 상황이면 정말 괜찮다 싶은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에 있는 이경민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좀 밀리는 것 같았는데 또 금세 그렇지가 않네요. 예, 장 초반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좀 그런 단기적인 물량 압박을 극복하고 다시 플러스권으로 재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전자, 증권, 기계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680선에 안착하려는 모습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업종별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또 오늘도 장 초반부터 386억을 매수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에 262억 원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현재 220포인트, 220.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일보다도 높은 플러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 시장 모두 긍정적인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장 열린 지 약 한 3분 만에 상승 반전이 되고 코스닥도 분위기가 괜찮고 오늘 또 개인들도 같이 또 사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외국인이 어제 그렇게 세게 사준 다음에 오늘도 또 그 정도에 준하는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장 열린 지 얼마 안 됐는데 300억 가까이 사주네요. 네, 그런 모습들이 본다면은 전일과 같은 강력한 매수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도 외국인이 380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 있어서도 오늘 장 초반부터 1,000계약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반 경기 수용이 좀 더 강화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종가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일단 뉴욕 증시가 올랐지만 어제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분위기는 플러스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가에 1,700 정도 터치하고 내려오고 끝이 아닐까라는 전망을 저희가 앞서서 또 다른 패널 분한테 한번 들어봤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종가상으로 1,700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1,700선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저항대가 1,670에서 80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전일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가 상승을 여지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일 121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데 이어 조만간 20일 61선까지도 골든 크로스가 예상되는 등 이동평균선 간의 정배열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가지고 1,700선 돌파 시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을 좀 볼 것인지 일단 장은 좀 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일각에서는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땐 이제는 대형주다. 정말 원래 대형주가 더 믿을만한 그런 쪽이었다라는 분석도 있고. 글쎄요, 기관 따라서 수익률 게임에 좀 동참을 한다면은 글쎄 짧은 안목에서는 역시나 중소형주도 유망하다. 이런 이제는 양쪽이 모두 통한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맞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중소형주나 대형주 측면에 있어가지고 모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향후 코스피 추가 상승에 있어서 외국인 매매 패턴이 좀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 캐리 트레이드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형 펀드의 환매 압력이 기관의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일 불거진 MSCI 편입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매수세도 나타날 수 있어서 외국인 매매 패턴이 더욱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향후 어떤 매매 패턴이 예상되는지를 한번 지난 FTSE 선진국 편입을 전후로 한 외국인 매매 패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09년 당시에는 3개월간 14.8조 원 가까운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14조 원, 95%가 대형주에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수익률 또한 대형주가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나타나는 관계로 앞으로도 외국인 매매 패턴은 좀 더 대형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업종별로 본다면은 그 당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당시에는 선진국 지수와 그 업종별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 그리고 어닝스 모멘텀 유효한 업종군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 같은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서비스, IT, 텔레콤 서비스, 소재, 유통, 운송 업종이 추출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군을 보면 최근 외국인이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전기전자, 서비스, 운수장비, 유통, 통신, 운수창고 업종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이런 저평가된 업종군 그리고 어닝스 모멘텀이 유효한 업종군에 매수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업종군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에 있는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한번 살펴보죠. 계속해서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강세가 아닌 약세를 이제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로 복귀를 한 상황에서 오늘 출발 상황 궁금합니다. NH투자선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외환시장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은 뉴욕 NDF에서 원화가 강보합 마감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하면서 1원 70전 상승한 1,130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의 초점은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6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환율 하락이 이어졌고요. 여기에 하이닉스 블락딜 물량도 가세했습니다. 결국 오후 들어 1,120원대로 떨어진 뒤에 전일 종가보다 4원 30전 하락한 1,128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 또 그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들의 어제 강력한 순매수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1,120원대 복귀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인 외국인들이 지금 강력하게 사주고 있는데 말이죠. 원달러 환율 하락을 점치십니까? 네, 증시 랠리가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가 심상치 않아 추가 하락 압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어 밀린다 한들 그 룸이 크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리 주식시장 강세와 그리고 미 달러화 약세도 환율 하락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있는 요인입니다. 유로화는 주간 일목균형표 전환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1.38달러 선을 뚫고 올라가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레벨이 돌파가 된다면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환율 하락 압력이 예상외로 거세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유로화의 움직임에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증시의 추가 상승과 외인 주식 순매수가 지속되는지를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러나 한정 관련 매수 여력이 남아있는 점과 현대중공업의 5억 불 가량의 수주가 취소됐다는 뉴스 등이 환율에는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1120원대 후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금 수주 취소 소식에 5,000원 빠져서 22만 7,000원 기록하고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흐름보다 발빠르게 짚어보고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와 함께하는 고수 비책 엿보기. 오늘도 역시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다시 하락 반전됐네요. 그래도 1680은 지키고 있습니다. 네. 글쎄 오늘 일단 수급부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에 사는 규모를 확 줄였네요. 네. 오늘 선물은 좀 팔고 좀 현물 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기가 532억, 기관기가 127억, 개인이 51억 정도 사고 있고요. 증권은 221억, 투신권에서 한 65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은행권에서 한 189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외국인이 4천억 정도 사주면서 굉장히 많이, 선물의 순매수 규모 자체도 올 들어 최대 규모다. 500억, 5,500억 이상이나 유입됐었는데 오늘 선물 쪽이 조금은 약한 모습으로 지수의 상승세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1680인데 좀, 오늘 이렇게 플러스로 가는구나 했었는데 또 바뀌어요. 지금 네.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분위기인데 1700이 어렵다는 쪽의 얘기도 있고요. 대외 변수가 많고 이제 또 불안한 요인들이 있어서 1700 정도는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다라고 앞서서 저희가 우리 또 이경민 연구원으로부터 한번 들어봤습니다. 1700에 대한 전망을 좀 좋게 하시는지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1700에 대한 선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급에서도 조금 활발히 들어오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의 어떤 재료금리에 대한 어떤 좋은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아직까지는 출구 전략에 아직까지는 근접하지 않다. 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급에 대해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없지 않다.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가 오늘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1700에 대한 앞으로 지지선은 올라갈 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네. 자,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500억 이상을 담고 있는데 말이죠. 네.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에 오늘 러브콜을 보내고 있나요? 어제는 IT를 굉장히 강하게 샀었잖아요. 네네. 오늘도 IT 업종하고 자동차 쪽에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업종으로 보면요. 업종 상위 종목 보면은 일단 업종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제. 업종으로 보면은 오늘 조금 대형주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소형주 쪽에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네, 일단 업종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전기전자를 좀 사랑하는 듯한 외국인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간단히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일에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급등을 했죠. 네. 어제 물론 지수가 급등하는 어떤 그런 선도 있었지만은 오늘은 조금 80만 원 선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어제 하루 만에 60일 이평선을 뚫었거든요. 뚫었고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60일 이평선 지지선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반등도 크게 반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도 크레딧 스위스나 UBS 쪽에서는 매수 창구에 붙어서 열심히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개인들은 그래도 좀 불안불안한 모습도 분명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안전할까요? 아니면 지금 줄기차게 사주는 외국인들을 따라서 좀 계속 그냥 홀딩을 할까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어떤 이런 대형주들은요. 네. 너무 단기 대응하시면은 사실은 살 기회가 또 없어집니다. 반대로. 만약에 뭐 오늘 예를 들어 만약에 판다면은 네. 만약에 반등한다면 살 기회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한 80만 5만 원 선까지 정거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4,800억가량의 발주가 지금 취소돼서 급하게 많이 밀리고 있는 조선 네. 대장주죠. 현대중공업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셔야겠는데 말이죠. 아마 지금 네. 들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발주가 취소됐어? 라면서 좀 얼굴이 사색이 돼 계실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실 뭐 기관이 조선주를 많이 사주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대중공업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으면서 굉장히 수급이 좋았던 또 그런 종목이었었잖아요. 네네.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뭐 발주 취소로 인해서 오늘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적 분석 보면은 11 이평선 딱 물려 있습니다. 11 이평선 딱 물려 있고 이런 거는 좀 단기적으로 어떤 그 흐름을 보이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흐름은 괜찮다 봅니다. 뭐 조선주의 어떤 발주 취소는 조금 예상된 의미도 있죠. 그리고 뭐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조선주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이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겠지.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흐름상은 요 밑에 하단에 60일, 20일 이평선만 이탈 안 한다면은 22만 원 정도 이탈 안 한다면은 보유 관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상황 분석은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양환 전문가의 지금 출발 상황에 관한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수의 의견이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다른 고수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로 시장과 싸우고 있는지 고수들의 매매 일지 공개를 해드리죠. 자, 달마대사란 필명 쓰시는 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물산이 25%, 한국전력이 25%, 신세계가 25%,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워져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각각의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12만 4,500원, 목표가는 14만 5천 원 부르셨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모두 다 삼성물산, 신세계,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4주 정도를 예상을 하셨는데 한국전력은 조금 짧게 보셨네요. 매수가 37,850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고 목표가는 4만 4천 원까지 보셨습니다. 손절은 3만 5천 원. 현재 한국전력이 3만 8,700원 정도니까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매수도 한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신세계, 삼성 엔지니어링 등등을 봤을 때는 또 삼성생명 관련해서 상장이 되면 지분 이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포트폴리오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좀 하락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장 열린 지 약 2분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가 그로부터 약 한 10분 정도가 흐른 뒤에 다시금 하락 반전이 돼서 아직까지 조금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1681포인트입니다. 네, 1포인트만 빠져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그 누구도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선물을 팔고 있지는 않지만요. 100계약도 채 안 되는 규모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장 열린 지 약 한 18분, 20여 분 정도 만에 600억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